항상 처음에는 어려워. 최근에 이제 이베스트에서 임원 워크숍도 한다 그랬잖아요. 리더십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서 업무 분장을 같이 하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하니까 좋더라.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분장이 강사들만 간 게 아니고 원장, 부원장,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그러니까 그 리더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태스크포스 팀이 있고, 강사 따로 있고, 어학실 관리 선생님 따로 있고, 데스크 선생님 거 따로 있고, 예. 그러니까 행정직원이라고 하면, 이게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데스크?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원장님의 1차적으로 먼저 가닥을 잡아 놓으세요. 이게 데스크 행정 직원이 해야 될 업무가 주 업무가 뭐가 있을까를 보면 필수적인 업무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필수적인 업무가 뭐겠어요? 수강료 수납에 대한 것. 그럼 미리 안내문 나가는 거? 그렇죠. 그러면 안내문이 나갈 때 뭐가 나갈까요? 함께 나가면 좋은 것들. 그것과 연관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강료 안내문 내보낼 때 이번 달 우리가 어떤 학사 일정을 진행했으며 다음 달 미리 예고되는 학사 일정을 내보낸다. 그러면 그러한 작업을 원장님이 중요한 거 만들어주면 이분이 작성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사 일정도 저희는 전에는 이렇게 종이로 나갔는데, 페이퍼로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블로그에 게재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하는 것도 그분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하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지각 결석하는 아이들에 대한 것을 바로 전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 그 선생님이 앞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출석을 불러가지고 바로 출석에 대한 가부를 바로 문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다 걸어준다든지 하면 이 선생님이 수거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아이가 오고 있는 건지 왜 안 온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선생님들과 소통한다. 그럼 이거 그분 업무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설에 대한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퇴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다 소등이 돼 있는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컨 같은 건 다 껐는가, 이런 거 점검하는 일이 그분이 할 거면 그런 업무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화 상담을, 일단은 신규 상담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 상담을 잘 받아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까지 해야 되냐면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다 정리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당신이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 이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서 인수인계 자료까지 만드는 거예요. 인수인계 자료를 저희는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드냐면, 그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 사람이 전임자한테 이거 못 들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어 놓고 나서 듣고 인지했습니다 다 사인하게 만들어 놨어. 듣고 인지했습니다 사인, 듣고 인지했습니다 사인까지 달아놔. 보험회사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확실한 거잖아. 자기가 나중에 이거 못 들었는데 소리를 못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하나 그분이 해야 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원장님의 비서 역할까지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업무가 거기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일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 사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없을 때 이 사람이 기초적인 응급 상담까지 해야 될 거야. 신입 응급 상담까지. 그러면 신입 응급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훈련까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응급 상담 요령 숙지, 이게 그 사람의 업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장님이 상담하는 것을 몇 번 정도 뭐 해야 돼요? 와서 봐야 되지.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것도 실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행정직원에게 줄 업무가 무엇인가는 원장님이 쭉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 있어요 없어요? 중간관리자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일을 해가면서 아 요거 데스크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놓쳤네 이런 게 있으면 그 매뉴얼에다가 계속 하나하나 끼워 넣는 거야. 끼워 넣는 거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계속 하면서 나중에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참고될 만한 자료는 제가 학원에 가면 챙겨볼게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그런 인수인계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업무 분장을 했기 때문에 데스크 선생님의 업무도 따로 분장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례를 보여드리면 예, 그걸 보고서 원장님이 이런 것도 필요하네, 이런 것도 필요하네, 이런 것도 필요하네.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채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누구를 막론하건 똑같아요. 그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본인이 의미 있게 생각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도 원장님이 그분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가 우리 선생님들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심어줘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야 오래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한테도 뭐 이렇게 마치 우리 조교처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카피 좀 부탁해요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수업을 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거 정중하게 죄송한데 요거 제가 급해서 그런데 요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분한테는 어떤 걸 조금 부탁해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그런 걸 급하게 요청해 왔을 때 싫은 티 안 내고 정말 흔쾌히 도와주는 예, 그런 태도를 보여야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존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데스크 선생님이 저것들이 나를 자기들이 조교 취급하네? 이러면 이 사람 오래 못 있는 거야. 오래 못 있는 거야.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급해서 부탁 좀 할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색을 하고 기분 나쁜 얼굴 표정을 하냐?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데스크 직원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원장님이 가운데서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옳고 이 사람 말도 옳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화합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터져나가게 돼 있어. 누군가는 터져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자리매김을 잘 해줘야 돼요. 자리매김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학원에서 선생님들은 일종의 영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영업하고서 우리에게 수익을 만들어주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원장인 나와 선생님은 그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팅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탁해 오더라도 때로는 어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무뚝뚝하게 불친절하게 그냥 툭 명령하듯이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냥 흔쾌히 기쁘게 이렇게 받아주시고 좀 이렇게 서포트 해주세요. 대신 선생님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런 강사 교육은 제가 시킬게요. 이렇게 하면서 잡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자료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해결이 됐을까요? 네네. 네네. 추가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이런 리스트에 필요한 것들을 말로써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를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제가 매뉴얼을 간단하게지만 이렇게 해서 딱 드려서 그분이 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그 방식을 하루에 하나 정도씩 일을 숙지할 수 있도록만 해드리는 스텝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뭐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장님이 이제 해주시지만 나중에 이분이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 해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겹쳐서 오게 해요. 2주일 정도를 같이 근무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업무부터 거기서도 이제 시간이 이 사람은 이 업무를 충실히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보기엔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고 왜 하루에 하면 안 되냐면
하루에 하면 이 업무가 이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오 이런 거예요. 해야 될 게 다 많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이 사람이 놓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아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겁나니까 하루 이틀 나오다가 아우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한 번에 넘어오는 듯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거 이렇게 한 5일에 나눠서 하나하나 충분히 숙지하시고 오늘 중요한 건 요거 3개만 합시다. 그리고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질문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서 예, 그분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예,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네, 한 번에 다 하는 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다음 날은 어제 업무 했던 것 중에서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일을 예,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행정직원분이 원래 계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막 일을 두서 없이 하다가 이제 주소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일을 하게끔 만들자니 굉장히 껄끄러운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더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해야 할지 한번 말해봐달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있는지. 네. 제가 아까 리더십 그 워크숍 한다고 했잖아요. 네. 리더십 워크숍 하는 건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한 분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 다른 분이 있으면 더 좋아요. 아니면 우리 교수부장이라도 있으면 더 좋아요. 그렇게 이제 셋이서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일을 너무 힘들지 않게 혹시라도 이제 불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거는 빼버리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업무도 분장하자 이렇게 약간의 워크숍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워크숍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내줄 수 있으면 우리 뭐 11시서부터 1시까지 하고 우리 이런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우리 먹고 오자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닥을 잡아가지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게 나한테 일을 계속 던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 교수부장이 할 일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거부터 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하면서 꼭 해야 될 일, 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런 거 빼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선생님 생각대로 합시다. 그 사람 말도 막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요거 빠졌어요. 요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업무 효율화해서 이런 것들은 좀 거품을 걷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자기 것만이 아니라 다른 교수부장인데 교수부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네? 그러면 자기도 그 정도, 이 정도는 기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항상 자기는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암으로 투병하는 것보다 내 손톱에 낀 그런 그 가시 하나가 더 아픈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교수부장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내 일이 버겁다고 생각해. 근데 이 태스크포스 팀 우리가 하면은 이게 업무 분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우리가 하는 일은 일도 아니네. 저 사람들은 저걸 다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일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원장이 하는 일도 과중하게 적어놓고 원장은 이렇게 그 다음에 교수부장이 막 이런 거. 근데 원장이 제일 큰 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요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협의해 가는 게 제일 좋고요. 항상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어떤 행사 준비를 해도 마찬가지야. 거기서 테이블 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몇 가지 업무가 있는데 업무 분장을 이 행사 준비도 몇 가지 업무 분장이 있는데 우리 하나 두 개씩만 분담할까요? 자, 먼저 이렇게 자기가 분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먼저 우선 선정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저는 이거 할래요, 저는 이거 할래요, 저는 이거 할래요, 저는 이거 할래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그냥 딱 가가지고 선생님 안내하세요, 선생님은 차 날라주세요, 선생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항상 뭐라고 느끼냐면 일을 던지는 거라고 느끼는 거지. 그냥 수동적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같이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주고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학부모들에게 우리 학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고 그것이 마케팅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으며 우리 학원이 이렇게 해서 성장해서 올해 내년 지나면서 성장하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나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학원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행복해지려고 이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도 마음을 열고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업무를 전환해 보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입 강사가 왔어. 그럼 신입 강사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면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이 터져나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강사들이 어쨌든 자기 더 분담해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신입 강사가 자리매김을 잘 해주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와줘서 그가 자리를 빨리 잡게 만드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멘토제를 한다 만약에 신입 강사가 오면 뭐 2주라도 멘토제를 지정해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이 자기 짜증나는 일이 나한테 들어왔네가 아니라 네가 잘 해주면 우리가 모두가 평화롭게 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이걸 또 땜빵 수업이라도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다음에 누가 왔는데 또 잘하라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더 힘든 거야 같이. 그러니까 동료들이 같이 힘들어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업무 분장을 잘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전후 배경도 충분히 이야기해 주면 그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평강사들은 안 보여. 이게 이제 뭐 교무 주임을 해본 사람과 교무 과장을 해본 사람과 부원장을 해본 사람과 원장을 해본 사람은 원장을 하면 부원장이 하는 일까지가 잘 보여. 부원장까지 하면 어떻게 교무과장까지 하는 일을 잘 보여. 교무과장 하면 이제 평강사가 어디 가서 욕 안 먹게 일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보여. 그러니까 제가 업무 분장 같은 거면 연간 플랜 잡을 때 학원에서 있는 일, 그러니까 업무 분장은 이거예요. 학원에서 있는 일을 다 분리하는, 그냥 다 리스트하는 거야, 무조건. 학원에서 생기는 일, 학원에 해야 될 일을 쫙 리스트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을 리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누가 하지? 누가 가장 적합한 일이지? 이걸 나누는 거야, 막 이렇게 던지는 거야. 예. 그리고 비효율적인 거는 여기서 뺄 거는 뭐지? 효율적인 거 남기면 뭐지? 이런 거는 같이 해보면은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테이블 상에서는 누구도 거기서 이렇게 자기만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빼기가 쉽지 않아. 왜? 분위기가 왜?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 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이기적으로 발언하거나 그렇게 못해. 그러다 보면 그들이 성장하려면 이건 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인식을 하게 돼요. 인식을 하고 일하는 거랑 원장이 올 때마다 나 볼 때마다 일을 던진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천차만별인 거지.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업무 분장 표를 그래서 만들어 볼까 했거든요. 근데 업무 분장 표를 만들면 리스트가 네. 한정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업무 분장을 쭉 하다 보면 업무 분장은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원장이랑 태스크포스 팀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원장이랑 부원장이 같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건 중복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복되면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 업무는 누가 더 하고 맥을 잡고 가는 건 누구고 서포팅 해주는 사람은 누구고 이런 것까지 하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처음에는 어려워. 근데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업무 분장도 올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야. 네, 올해 연말 11월 정도 되면 내년에 우리가 성장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는 역할 분담이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게 돼 있어. 그때 다시 한번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워크숍을 할 때는 기분 좋게 멋지게 이렇게 업무 분장하고 열심히 하기로 딱 마음 먹고 멋지게 아주 근사한 곳에서 식사도 탁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오늘 워크숍에 참여하고 나서 품격 있는 식사도 대접받았다는 느낌 받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귀한 존재라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